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제가 질 거라는 말씀 미리 누차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치행위고 네,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어떤 부분을 조사하게 될지 또 앞으로 패스트트랙 수사의 쟁점이 뭐가 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검찰 쪽과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 하필 오늘일까 하는 부분부터 좀 그동안 기자들이 집요하게 거의 매일 언제 수사에 응하느냐 물어왔는데요. 그동안 국정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10월 말까지는 국정감사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위 등은 국감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이루어진 운영위 정보위 겸임 이제 상임위들이 있죠. 그게 11월 초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한 주가 넘어간 상황인데요. 이제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워졌고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과의 조율 과정에서 오늘 오후 2시에 남부지검으로 출석을 했고 현재 아마 조사에 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검찰청사 들어가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무슨 말을 했는지 오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자,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질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준비된 발언 위주로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경직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MBC 기자들도 뭐 매일 국회에서 만나고 물어보고 또 이제 국회 출입 기자들이 다 다양한 매체들이 있고. 자, 그런 나경원 원내대표 저 이야기는 이미 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에서 많이 해왔던 이야기예요. 황교안 대표와 똑같이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 또 하나는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겠다. 근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는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반대하는 이념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치적인 구호를 외친 감은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오늘 조사에 응해서 검찰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라든가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현재 이 고소고발 사태에 대해서 어떠하다라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는 이미 다 흘린 바가 있습니다. 사보임이 불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사보임은 바른미래당 내의 사보임이었거든요. 오신환 간사를 최입의 간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우리가 다 당시 뉴스를 봐서 압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타당의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이제 이 발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 이제 의안과에서 물리적 저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 물리적 대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로 최고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제 국회법 어찌 보면 2012년에 새누리당 시절에 사실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이 6년 만에 최초로 위배된 그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치적인 구호를 이제 말씀하시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 조사에 응하는 내용과 과정이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소환되지 않았는데 자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명 셀프 출석을 해서 출석은 했는데 묵비를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그래도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 언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 생각나는 게 그때 검찰은 내 목을 치라.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정작 들어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나와서 이제 별반 조사에 응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떤 식으로 검찰 수사에 응할지도 좀 궁금한데 지금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뭐 고발이 있은 지가 200일 넘었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라든지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에 다 응했죠. 응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었는데 계속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는 계속 늦다. 검찰이 지금 뭔가 봐주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는 최근에 얘기들을 이제 계속 이루어졌던 뭐 네.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에 대한 수사는 네. 사실은 뭐 오촌 조카, 동생, 정경심 교수 본인 이제 기소됐고요. 네. 거기 딸까지 공범 적시돼 있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과 기소가 이루어질 전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방위로 네. 서울지검의 특수부 이제 수사팀이 대대적으로. 다 달라붙어서 지금 뭐 4개월째 수사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은 국회법이 어겨졌다. 이것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만 고발당한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여당 또 기타 정의당 다른 정당들도 다 고소고발이 맞고소로 있었고요. 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60명 의원을 빼고는 다 이제 조사에 응했고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같이 이게 상호작용으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음으로써 수사는 계속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내년 4월이 총선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게 원래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 검찰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검찰이 조사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기소 여부에 따라서 이제 뭔가 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기소된다.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그럼 이게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가산점 준다 그랬었잖아요. 그게 또 바로 하루 만에 철회가 됐죠. 사실은 네네. 국민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이 과정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한 거다. 이건 정당한 것이다. 지금 오늘 출석하는 과정에 자유한국당 입장이 논평으로 나왔는데 정당방위라는 표현이 등장했거든요. 정당방위요? 네. 하지만 이것을 좀 법적 논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명분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정당방위로 우리는 저항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난 거는 좀 이제 불미스럽다. 뭐 사과하고 유감표할 수 있는데 네. 법적 절차로는 지금 CCTV가 다 확보돼 있는 상태라 네. 물리적인 저지를 했고 타당 의원을 감금을 했고 의사일정을 방해했고 그래서 네.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명백하다면 이거 기소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는 가산점을 주겠다. 이게 지금 이제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아져서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번 그 국회법과 관련된 조사와 향후의 이제 법적 절차는 자유한국당 내 공천 과정에 지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데 시간을 끄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게 조율해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원내대표 출석한 거기 때문에 네네. 검찰로서도 준비를 좀 했을 거란 말이죠. 많이 했겠죠. 어떤 부분들을 좀 네.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인가. 그러니까 우선은 이 국회 방송까지도 압수수색을 압수했겠죠. 전격적으로 네, 당했고요. 국회 내에 그 이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 대한 세세하게 찍힌 선명한 영상의 CCTV가 확보됐고요. 네. 국회 방송에 또 보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 자료가 다 확보돼서 네. 이건 증거가 상당히 좀 명백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상당히 물리적 충돌의 강도가 강하다. 이 정도는 뭐 쌍방과실의 이제 경우가 있다. 네. 이 정도는 고발되긴 했지만 별로 법적 처벌의 여지가 없다. 그루핑을 했겠죠. 네. 검찰은 아마. 그래서 먼저 20명을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이제 먼저 소환된 20명이 조금 이 죄의 질의 정도가 검찰이 보기에는 중한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 이후에 이제 고발된 의원들이 단계적 순차적으로 소환이 되는데 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략은 나 혼자 이 모든 문제를 가름하고 오겠다예요. 그게 근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별 책임을 져야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주장은 할 수 있어요. 들어갈 때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다. 네. 들어가서 검찰의 조사는 꼼꼼하게 이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질문할 수 있는 핵심은 지시했느냐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입의 의원의 원내대표였으니까. 감금을 지시했느냐. 혹은 의원가 앞에서 당직자들까지 동원해서 네. 막아서고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그때도 지시했느냐. 밀어내도록 하도록 지시했느냐. 지시했느냐.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법 그 사항을 부분이네요. 지시했느냐 이 내용일 거고요. 사실 뭐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그 도구 같은 걸 들고 서서 비장하게 연설하는 모습도 영상에 나오고 하는데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뭐 어떤 폭력적인 물리적인 충돌을 행사한 바는 없어 보이므로 네. 문제는 지시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핵심이고 그렇죠. 네. 나 원내대표는 나를 조사하고 나머지는 끝내라. 이건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검찰은 아마 이 소환 조사를 할 것이고 네. 여차하면 좀 이제 정도가 중하다라고 파악된 의원 일부에 대해서는 네.
강제 구인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강제 구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차없이 수사하라고 자유한국당이 외칠 때 네. 그 이 동생의 경우에는 뭐 몸이 아프다, 수술을 잡아놨다, 아프니까 좀 못 나가겠다, 혹은 날짜를 미뤄달라. 그때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 강제 구인했거든요. 네. 본인은 출석을 포기하고 결국은 그때는 이제 기각이 나왔다가 이후에 결국 두 번째 재청구에서 구속이 이제 인용돼서 구속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법적 절차이죠. 검찰로서도 형평성 문제 제기가 나오면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담스럽고요. 상황이니까. 그래서 네. 어제 이미 정의당의 윤소화 원내대표가 항의 항의 방문했죠.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네. 나도 조사받았고 집권 여당의 의원들도 다 조사에 응해서 조사받았는데 네.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모습을 다 우리가 보기도 했는데 왜 지금 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나오지 않는데 이 시간의 지연을 검찰은 묵인해주고 있는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검찰도 더 이상 시간을 끌기에는 네.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사안들이 이제 기소까지 거의 넘어가고 조국 전 장관 한 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딸도 공범 적시된 만큼 소환과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은 됩니다만 그럼 이제 마무리돼가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이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새로운 압수수색들이 있습니다만 이 국회 내의 문제 이것을 아마 총선까지 미룰 수는 없는 사안이고요. 올해 내로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강제 구인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수사를 질질 끌 수는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소환 없이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그걸 봐야죠. 이미 국회 내에서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얘기를 해버렸죠. 왜냐하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네.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자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첫 번째 9월 6일 인사청문회 당시에 네. 한 번의 소환도 없이 기소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문서 위조 혐의 하나였거든요. 네. 그 이외에 14개의 혐의가 지금 추가로 기소돼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도 소환 없이 기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윤 총장이 좀 약간 격앙됩니다. 왜 상관없는 사건들을 연루시키십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제 오히려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박지원 의원은 국감장에서 내가 졌지만 사실 내 의도를 윤 총장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환 없는 기소도 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것은 이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 분석의 결과 알겠습니다. 국회법 위반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네. 몇 명 의원에 대해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검찰 출석을 계기로 패스트트랙 수사 전망해봤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